세 번째 주제는 강제 입원. 강제 입원. 자, 강제 입원도 제가 웹툰을 연재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걸로 네, 조금 제가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네. 피크닉 동안 김병량. 네, 열받게 포장한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일반인 분들은 그 부분에서 피크닉. 표현 적절하다. 피크닉. 진짜 맘 같아서는 어떻게 포장하고 싶냐면 김병랑 시장을 우리 대통령 누구야? 저기 광주 사태 전두환이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은 느낌으로 같은 이미지로 포장해가지고 진짜 열받게 포장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차마 또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네. 괜찮아. 괜히 잘못했다간 이게 명예훼손까지 갈 수도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좀 살아야 나름 어느 정도 자제는 하고 있는데요. 네, 딱 팩트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팩트만. 자, 제가 이슈 쪽에다가 그렸던 건데 어딨더라? 잠깐만 확인해가지고 네,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찾았다. 네.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네. 링크를 얘네가 보내주는 게 아니구나. 받았구나. 네. 네. 저번에 그린 건데 요건 솔직히 초창기 그린 거라 네, 이건 초창기에 그린 거라 이게 조금 네, 좀 업데이트 될 필요성이 좀 있는 자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 작가님은 싫어하세요. 아니에요. 원하신다. 싫어하세요. 네. 강제 입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강제 입원이 아니고 그냥 뭐 강제라는 표현 빼고 갈게요. 네. 입원을 실제로 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입원을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자, 이게 팩트인데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지지자분들이 계세요. 왜냐?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한 게 아니고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거다. 네, 강제 진단 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강제 진단이 길면 2주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빠르면은 3일에도 끝난다는데 네, 뭐 적극적으로 협조만 한다면 되게 빨리도 끝난대요. 되게 빨리 끝나는데 근데 어지간하면은 뭐 입원은 며칠 정도 진행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원으로 표현이 됐던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 지사님의 와이프분이 이거를 진단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입원이라고 표현하면서 통화했던 건이 있어요. 그쵸? 그거를 꼬투리 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입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뭐 진단이 되어도 실제 입원은 하기 때문에 뭐 이걸 입원이냐 진단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별로 네,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아주 명확하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이쪽이 아니고 제가 한 편 더 그린 게 있거든요. 자꾸 제가 그렸다니까 좀 양심에 찔리는데 저 와이프가 그린 건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나요? 네. 예.
예, 저희 윤 작가님이 그리셨는데요. 네, 네, 늦었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예, 뭐가 있냐면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뭘로 막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렇게 그려놓은 웹툰이 하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신 분이 있을까 싶은데, 네,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네, 아니요, 두 개를 다 띄우려고 그래요. 네, 자, 여기 있어요. 그 옆에. 이거? 옆에. 이거? 네. 네. 제가 만든 사이트인데 제가 잘 몰라요. 사이트를 잘 못 써요.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양쪽 보고 계시죠? 네, 양쪽 보고 계신데 지금 첫 번째 거는 언제 그린 거냐면 1월 6일 날 올라갔는데 1월 6일 날 그린 게 아니고요. 12월 달 초쯤에 그린 거예요. 굉장히 좀 일찍 그렸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그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고 실제 이재명 지사님이 그 강제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윤세님이 작가님이 아니고요. 필명이 윤이고요. 제가 세노트입니다. 네, 윤과 세노트예요. 네, 윤세와 노트가 아니고요. 이름을 바꿀까요? 네,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세노트입니다. 네, 제가 세노트고요. 네, 저 윤 작가예요, 윤 작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윤세라고 부르시는데, 네, 네, 윤세라고 부르면은, 네, 괜찮습니다. 네, 두 사람 같이 부르는, 네, 두 사람 같이 부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해요. 네, 근데,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일반인 분들한테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좀 어필하기 좋게끔 그렇게 적어놨던 게 뭐냐면,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범죄 기사가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4건인가 나온 거 아세요, 혹시? 네. 지금 기사 나온 게? 최근에 그 정신과 치료 의사분 한 분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서에선가 한번 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인가 누군가 여자분 한 분 또 피해를 한번 보셨고요. 아무튼 4개인가 그래요. 그게 지금 다 일종의 정신질환자를 막지 못해서 벌어진 범죄들로 대부분 다 기사가 쓰여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 증상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 전부 다 그 증상이 뭐지? 증상이 조울증. 네, 조울증이라 그래요. 근데 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조울증을 잘 모르세요. 조울증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증상인데요. 이 조울증이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격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아니면은 격해진 상황이 증상이 늘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늘 이렇게 뭔가 초조하고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의 늘.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확 열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정신분열이 일어나면서 네, 감정 컨트롤 못 하시는 경우거든요. 네. 조울증? 조현병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전신분열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증상이 평상시에 굉장히 멀쩡하다라는 거. 분노조절장애 좋다. 분노조절장애 그건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사건들도 전부 다 멀쩡했던 분들이 한번 분노조절을 못 해가지고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으세요, 대부분. 네, 통원치료를 받고 그러고 단순하게 화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잘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일반인 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지금 그때 형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 앞전에도 몇 번의 사례들이 나와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사례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웹툰으로 그렸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남에서 벌어졌던 백화점 난동 사건이 이게 분노 조절 장애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하고요. 단순한 뭐라 그러지? 우리 그 조현병 말고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좀 앓고 있는 우울증 있죠, 우울증. 그 당시 형이 우겼던 거는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우울증은 분노 조절이 정신분열 장애가 없어요. 네. 우울증은 정신분열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폭행하려고 해도 폭행하는 정도까지 안 갑니다. 정신을 잡고는 있기 때문에 그냥 우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은 엄연히 다른 증상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형님이 얘기하시는, 형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네, 저도 조금 속이 아프긴 하는데, 네, 예의는 차릴게요. 방송이니까. 네, 이 형님이 얘기하시는 자기는, 네, 그냥 우울증이었다. 라고 하기에는 상황상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전 입장이에요. 앞전이나 뒤에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이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때 얘기했던 게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거. 네. 어쩌다 한 번씩 발생되는 그냥 분노 조절이 있을 뿐 아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거. 근데 그 분노 조절이 한번 너무 심하게 튀어나오면 의도치 않게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관해서 그렸던 편이거든요. 이게 정신질환 범죄를 과연 뭘로 막아야 되냐. 네. 정신질환 관련돼서 사건이 1991년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아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단체장, 지자체장이 특정 인물이 정신질환으로 의심이 되어 뭔가 행정을 진행하는데 어렵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가해할 수 있는 위험적 그런 요소가 보여진다. 위험적 상황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 범죄자한테 진단과 치료를 강제로 할 수 있는 제도라 그래요. 네. 그걸 이용한 건데, 그거를 이용을 안 했을 때 벌어졌던 일들, 그거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아실 거고, 네, 바로 그 조현증으로 벌어졌던 것들, 그 최근에 있었던, 네, 정신과 의사 살해사건,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40, 50대 여성분 가해사건,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강제입원 제도를 미리 이용했었으면, 네,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몇 개는 아니기는 해요. 몇 개는 아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을 이용해서, 네, 이 법의 타당성을 일반인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인 분들이 맞다, 이건 당연히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한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형이 백화점 난동도 부리고, 네, 자살 시도도 했으며 그 앞전에 와이프가 실제 그 정신과 약을 몰래 주려고 했던 시도도 있을 정도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면은 충분히,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거의 뭐, 56차례인가? 56차례에 민원을 넣었다 그래요. 악성 민원을. 성남시청에. 근데 그 악성 민원이 지금 위조를 했다라고 자꾸 포장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써먹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정당하게 발휘했다라고 포장을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포장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아무튼 제 의견은 그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강렬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쭉 흘러가게 하고요. 마지막 요 강제 입원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런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범죄들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자신의 친형인데, 자신의 친형이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막고 싶은 마음에 행사했던 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은 마지막으로 왠지 감동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나 스토리 너무 잘 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감동이 여기서 깨지나요? 세 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네, 좀 초반에 막 격한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잔잔한 그런 스토리로 끝나면서 한번 서명은 하고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모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드네요. 네. 그렇게 좀 들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히스토리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내용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 있죠?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히스토리업 하면 될 것 같아요. 형이 대면을 거절했다는 거. 대면을 거절하기 때문에 일반 진단은 불가능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강제 진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도 히스토리에 지금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진단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진단을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좀 찬반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행정 업무가 좀 너무 어려워서 그때 당시 때 전화를 해가지고요, 막 진짜 30분씩 막 전화 붙잡고 공무원들 괴롭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증거만 나오거나 증인이 나오면은 해결되는 문제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앞에다가 적어가지고 마비되는 행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 사건을, 네, 실제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건이라고 자꾸 그래. 네, 이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이고, 네, 절차를 밟으려고 하기 전에, 네, 직접, 네,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입장이라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좀 쭉 리스트업을 좀 하고요. 제가 찾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채팅 주신 내용들, 그거 한 번만 쭉 도움될 만한 거 한 번씩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것도 조금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병원에 왔을 때 가족 동의 없으면 입원이 안 돼요. 경찰이 데리고 와도. 시장 명령도 안 돼요. 네,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단만. 네, 진단만 한 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진단만 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 네. 실질적으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진단 시도라는 거. 네. 자, 우울증과 조현병의 명확한 차이를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고 조현병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이며 이거는 네 평상시는 멀쩡하고 그러고 간헐적으로 네 큰 사고를 발생하는 네 경우도 있는 네 증상이라고 제가 먼저 기록만 해놓을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태국공항 폭행 사건도 있었어요. 오마이뉴스에 네. 자 이건 참고만 합시다. 태국공항 폭행 사건.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기사 맞다. 예,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기사 태국공항 폭행 사건 영상도 돌아다니던 예. 오늘 논산에서 뭐가 또 잡혔어요? 오늘 논산에서 또 잡혔다라는 건 뭐예요? 나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네. 네 알려주시면은 네, 또 하나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도 조울증 환자. 아인슈타인도 조울증 환자였나요? 그렇구나. 난 그냥 정신지체자인 줄 알았는데. 네. 한쪽으로만 좀 특출나게 그렇게 나오는, 네. 정신지체자. 네. 자, 강제라는 말은 빼주세요. 근데 강제 아닌가요? 지금 거는? 맨 처음에 진단을 받으라고 형한테 권유를 했는데 형이 거절을 했대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네. 자기는 좀 우울증만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진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단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웃기긴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 강제 진단이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오히려 팩트는 강제 진단을 했으면 이 형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자살행위를 안 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을 테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엄청나게 네,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중간에 중단만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나는 지금 형을 하나 잃지 않았을 것이다. 난 솔직히 후회한다.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인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인지한 사람들 어떻게든 그렇게 치료를 받게 해서 그 사람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의견 한번 주세요. 네. 자. 오케이.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지금 내용들을 좀 주셨고. 네. 표시. 네. 태국 보안요양 폭행. 링크 주셨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이구나. 네. 네, 이거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네. 우리 유튜버님들 참 능력 있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영상을 잘 안 봐요. 저는 영상보다는 기사를 읽는 걸 좋아해요. 영상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시간 대비 너무 적어서 저는 기사를 후딱후딱 보거든요.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웹툰을 그려요. 네. 웹툰은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명확하게 전달은 못하지만 네. 나름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잼형님은 부인이 더 정신질환을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부인이 강하게 이거를 네.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심지어 딸까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딱 하나 써먹을 수 있죠. 그 실제 2014년에 강제 입원시킨 거. 그거는 이제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킨 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좀 타당할 수도 있게 들려요. 뭐냐면은 그 강제 입원을 진행을 함으로써 점점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더 큰 정신병으로 커져갖고 그 와중에 이제 뭐 폭행건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 초에 재판까지 쓰면서 그 재판에서 패하면서 더 그 좌절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자살 시도까지 갔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실제 이재명 지사님의 의견하고 그러고 이재명 지사님의 의견에 맞서는 의견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양쪽 말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양쪽 다 맞아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그 양쪽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풀어내면은 계속 쳇바퀴만 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얘기하신 것 중에 그 형님의 부인이 정신질환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해봤자 이거는 아니다. 부인은 그 이지사님이 오히려 자꾸 정신질환자로 몰고 가니까 더 정신질환자로 가게 돼버렸다. 이렇게 네, 반대로 대응을 하니까 이건 어차피 써먹으면 더 악효과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싸우게 만드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쓰기가 좀 애매하고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방해하기도 하죠. 저는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네, 자살 시도 후 강제 입원 처리, 강제 입원 진행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지금 의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빠른 대처를 안 하고 결국 자살 시도 후 증상이 다 튀어나오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강제 조치를 취해서 네, 오히려 늦어져 버린 케이스일 수 있다. 네, 이걸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 그것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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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참 타당성이 좀 보여요. 네, 오케이. 현재로서는 요 정도 의견들이 네, 지금 쓰기에 딱 좋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 와중에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네, 궁금하신 걸까? 네, 오늘은 주제가 좀 무거워가지고 들어오면은 뭐지? 하면서 들어왔다 나가실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한번 네, 의견들 주신 걸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네,
최근 벌어지는 카톡 한번 띄워주세요. 네. 카톡 한번 띄워주시고, 네.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내가 여기로 쓰는 게 나을 텐데. 그거 옮겨서 적어주세요. 다 옮겼어요. 네. 네. 최근 벌어지는, 네. 각종, 네. 정신질환자, 사고들, 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사건을, 네. 막을 수 있는, 네.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이대로 안 갑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 그대로 안 갑니다. 네, 그렇게 맨 처음에 던져놓고, 실제로 그 지자체장, 네, 지자체장은, 네, 해당, 네, 권한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권한으로, 네, 정신 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확인했다면, 네, 이러한, 일반인들의 피해는 없었겠지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일반 피해는 없었겠죠. 지금 이 내용은 이미 그린 내용이에요. 그린 내용. 아까 보여드린 이제,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뭘로 막겠냐. 네, 바로 이 법으로 막을 수 있다. 이건데, 요걸 조금만 초반에 압축을 할게요. 이 웹툰 내용을 조금 압축해가지고요. 네, 이러한 거를 하지 않아서, 네, 문제가 되었던 가장 유명했던, 네, 이재명, 네, 지사의, 네, 형님, 네, 강제 진단건. 네, 이렇게 해서 딱 전달을 하고요. 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전부 저한테 지금 조사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강제 진단건을 그때 딱 던지고, 네, 강제 진단건에 대한 팩트를 제가 몇 개 던질게요. 네, 강제 진단이 일어나야 할 수밖에, 네, 없던 이유. 네, 강제 진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이유. 그거를 어느 정도 적어줄게요. 바로 이제, 행정마비를 시킨, 네, 수없는 통화와, 네, 그때 당시 아마 아시는 분들이나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성남시청 사이트 민원 게시판에 한 페이지를 도배할 정도로 그 글을 자꾸 올렸어요. 네, 그런 행위를 자꾸 했거든요. 네, 자꾸, 네, 그 이재명 시장한테 전화를 하고, 네, 그러고 그 민원센터로 자꾸 전화해가지고 막 20-30분씩 계속 붙잡고 자꾸 얘기하고, 성남시청 사이트 민원 게시판 가가지고 막 도배글 흘리고, 그때 막 그랬거든요. 저는 실제 그 사이트 민원에 도배한 걸 실제로 본 게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 진짜로 업무방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방해를, 네, 지속적으로 해왔던, 네, 친형. 네, 그래서, 네, 그때, 그 자발적 진단을, 네, 권했으나 거절. 결국, 네,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네, 강제 진단 절차 진행. 네, 요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 이지사님하고 통화했을 때 욕설 내용은 그게 날짜가 조금 날짜가 조금 그 전에 벌어진 일이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냐 요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 강제 진단이 벌어진 시기가 그 2012년 4월쯤인가 그래요. 4월쯤인가 그런데 4월 초였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형님하고 그 이지사님하고 통화했던 시기가 똑같이 그 4월 전후거든요. 근데 그 통화한 시기가 강제 진단이 들어간 이후에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좀 시기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좀 그려보려고 했다가 이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못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실한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결국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은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었고 그 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폭행, 그러고 부모 폭행 및 욕설, 부모 폭행 및 욕설, 그리고 행정, 이 두 가지만 먼저 적을까요? 욕설 등등의 문제로 기소,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이거 히스토리 내용입니다. 히스토리 먼저 정리하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뽑으려고요. 백화점 폭행, 부모 폭행, 욕설 등의 문제로 기소. 그렇게 기소를 하고, 이게 이제, 2012년 말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기소로 인하여 결국 강제 진단 절차, 포기라고 해야 되나요? 취소라고 해야 되나요? 강제 진단 절차가 결국, 중간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법정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강제 진단 절차가 여기서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초에 결국 해당 건으로 벌금형을 맞습니다. 이러고 사건은 일단락이 되거든요. 일단락이 되고 그 이후 자살 교통사고가 벌어지고요. 그 이후 큰 장애를 좀 입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강제 입원이 벌어지고요. 그러고 이제 2017년에 결국 그 병으로 암 판정받고 사망을 하죠. 지금 이런 스토리인데 히스토리를 여기까지 적어 놓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히스토리는 요걸로 하고 맞아요. 우울증, 조울증 약 먹으면 많이 아니요. 조울증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울증은 약 먹으면 좋아지는데요. 조울증은 그 사람마다 조울 상태가 달라가지고 약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막 몇 달씩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약을 못 찾아서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 뭐 정신병원에서 막 그 증상이 나와가지고 병원 내에서 폭행으로 끌려나가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은 좀 예의가 달라요. 단순하게 약으로만 쉽게 해결되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각종 정신질환 사고를 그 한 컷 정도로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장면, 작은 장면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와 비슷했던 네 아이고 이거 ESC 눌러. ESC? 네. 사라졌는데? 아, 수정하려고요? 아니 수정한 게 아니고 지금 글자가 사라졌어. 아. 네. 뿅.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형님 네. 이재명 지사님 형님 건이 그 건들하고 비슷했다라는 거. 네. 바로 이 조울증이 뭐냐? 네. 이 조울증이 네.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네. 정신분열증이라 저기 뭐냐? 아까 그 감정 조절 아까 뭐라 그랬어? 네. 네. 그 뭐라 그랬죠? 그 조절 불가. 왜 이렇게 단어들이 갑자기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는 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 그려 볼게요. 그걸 그린 다음에 그 당시 때 네. 그 뭐냐? 형의 그 증상이 어땠나? 그거를 행정마비, 수없는 통화, 그리고 시청사의 민원 게시판의 각종 도배, 네,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쭉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의 그 당시 증상을 제가 또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런 식으로 적어 놓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되는 이재명 지사 자발적 진단 권유 후 거절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 네. 그러나 결국 강제 진단은 네, 성공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 이후 자살 시도 및 암 판정으로 일찌감치 사망.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네. 그 이지사님의 그 가슴 아픈 마지막 멘트를 하나 던져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많은 분들은 제가 형을 미워해서 그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강제 진단을 중단한 거를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강제 진단을 시켰다면 자살 시도는 안 했을 거고 결국 그로 인해 사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감동적인 느낌으로 마지막에 딱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마지막이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요? 네. 듣고 계시는 분들도 머리 아프시죠? 네, 머리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하면 일반인 분들이 딱 한눈에 보고 이해했을 때 이 병이 이렇게 해서 심각한데 눈에 잘 띄지 않는 병이고 그때 당시 때 저 형이 저런 증상이었구나. 저런 증상을 막으려고 했다가 결국 못 막았구나. 그거를 후회를 한다. 앞전에 있던 그런 사건들을 먼저 봤을 테니까 앞전에 있던 사건들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분들이 마지막에 감동적인 글을 보면서 진짜 저런 거는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중간에 저렇게 안 된다는 것도 참 안타깝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